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정밀 정신의학이랑 4대 뇌 체질에 대한 팟캐스트 대본인데 배경이 2026년, 바로 코앞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뇌 건강이 개인의 능력, 심지어 계급까지 나눈다는 이거 아주 도발적인 주장이에요. 그렇죠. 결국 이 자료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내 성격이나 의지가 약한 게 아니야. 그냥 뇌라는 기계에 문제가 생긴 걸 수 있어. 딱 이거거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그 모호한 영역을요, 네네. 어떻게 객관적인 데이터로 들여다보고 또 개인에게 딱 맞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 자료는 그 방법론을 아주 상세하게 담고 있어요. 거의 뭐 자동차 정비 매뉴얼처럼요? 와, 정확한 비유입니다. 딱 자동차 정비 매뉴얼 같아요. 재밌네요. 그럼 오늘 우리의 탐사 루트는 이렇게 되겠군요. 먼저 우리 뇌라는 자동차를 움직이는 4가지 핵심 엔진의 역할을 알아보고 네, 엔진부터 시작해야죠. 이어서 최신 장비로 내 뇌의 나이와 타고난 결함을 스캔하는 2026년의 진단 기술을 살펴볼 겁니다. 진단이 그 다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단 결과에 따라 엔진 오일을 갈고 부품을 교체하는 맞춤형 처방과 심지어 단 하루 만에 엔진 자체를 리부트하는 최신 기술까지 자료 속 임상 비법들을 한번 샅샅이 훑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엔진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자료를 보면 마음이 힘들다 대신 전두엽 도파민 전압이 낮다고 말하는 시대가 온다는데 이게 바로 첫 번째 엔진과 관련이 있겠군요. 맞습니다. 첫 번째 엔진이 바로 도파민, 자동차의 가솔린이죠. 가솔린? 네, 전두엽에서 분출되면서 우리한테 에너지랑 추진력을 불어넣어줘요. 좋아, 가자,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동을 걸어주는 역할이거든요. 아, 월요일 아침에 유독 그 시동에 안 걸리는 느낌? 침대에서 일어날 에너지가 정말 하나도 없는 그 느낌이 바로 도파민 엔진의 휘발유가 부족한 상태였군요. 딱 그거죠. 의욕, 성취감, 집중력의 원천이니까요. 그럼 두 번째 엔진은 뭔가요? 가속 페달 같은 건가요? 정확합니다. 두 번째 엔진은 아세틸콜린, 바로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엑셀러레이터? 네, 두정엽에서 나오는데 뇌의 연산 속도랑 창의력을 담당해요. 이게 충분해야 머리가 쌩쌩 돌아가고 아이디어가 번뜩이죠. 반대로 부족하면요? 흔히 말하는 브레인 포그,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단어가 바로 생각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속도를 내는 엑셀러레이터가 아사틸콜린이라. 근데 사실 가속만 하고 멈출 수 없다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닐까요? 그렇죠. 제 머릿속에 딱 그럴 때가 있거든요.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멈추질 않아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죠. 이런 과열을 막아주는 시스템도 있나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바로 그게 세 번째 엔진인 다바의 역할이죠. 자동차의 브레이크입니다. 아, 브레이크. 네, 측두엽에서 나오면서 뇌의 과부하와 과흥분을 막아주는 안정장치예요. 불안감을 줄여주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자료에서 흥미로운 점은 인구의 한 50% 정도가 이 가바 체질이라서 사회 전체의 안정성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분석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절반이라니. 일리가 있네요. 자, 그럼 가솔린, 엑셀러레이터, 브레이크까지 나왔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뭘까요? 배터리인가요? 맞습니다. 네 번째 엔진은 세로토닌, 자동차의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네, 후두엽에서 나오면서 재충전, 수면, 그리고 행복감을 담당하죠.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를 씻어내고 다음 날 다시 시동을 걸 수 있도록 에너지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 배터리가 방전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우울해지는 겁니다. 가솔린, 엑셀러레이터, 브레이크, 배터리. 와, 이렇게 비유하니까 네 가지 엔진의 역할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면 하나만 고장나도 차 전체가 엉망이 되겠어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가 엣지 이펙트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엣지 이펙트요? 네, 네 가지 물질 중 어느 하나가 너무 부족하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과하면 그 영향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뇌의 신호체계 전체가 꼬이고 균형이 무너지면서 그 경계 지점, 즉 엣지에서 우울증, 불안, 공황, 심지어 치매 같은 심각한 증상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해요.
그렇군요. 그럼 가장 궁금한 건 내 뇌에 어떤 엔진에 빨간불이 껴졌는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겁니다. 예전처럼 요즘 기분이 어떠세요? 이런 질문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요. 네, 2026년의 진단 패러다임은 그런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자료에 따르면 표준은 뇌 건강검진, 즉 BHC를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예요. BHC요? 네, 그 중에서도 핵심 지표가 바로 P300이라는 뇌의 전기 신호입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뇌의 콜레스테롤 수치에 비유하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뇌의 콜레스테롤 수치요? 혈액 검사처럼 뇌의 건강 상태를 숫자로 보여준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뇌에 특정 소리나 시각 자극을 주었을 때 뇌가 인지했다 하고 반응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아, 그 반응 속도. 네, 1000분의 1초, 즉 밀리초 단위로 측정한 값입니다. 이 반응 속도가 바로 현재 당신 뇌의 건강 상태, 즉 뇌의 나이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가 되는 거죠. 뇌 나이요? 잠깐만요. 그럼 이 수치로 제 뇌가 몇 살인지도 알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자료에 아주 간단하고도 충격적인 공식이 나옵니다. 공식이요? 바로 300밀리초 더하기 당신의 실제 나이. 이게 당신의 정상 P300 수치라는 겁니다. 300 더하기 내 나이? 네, 예를 들어 보죠. 만약 당신의 나이가 50세라면 정상 P300 수치는 350밀리초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검사 결과가 400밀리초를 훌쩍 넘었다면 어떨까요? 50ml나 더 느리다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 심각한 건가요? 이 자료는 그걸 뇌 나이 100세 상태, 즉 치매 전 단계로 진단합니다. 와, 100세요? 네, 듣기만 해도 아찔하죠. 50세의 몸에 100세의 뇌를 가지고 살아가는 셈이니까요. 세상에. 심지어 이 자료는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해 이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평균 3밀리초 이상 느려졌다는 데이터까지 제시해요. 이게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50세의 뇌 나이가 100세라니 그 정도면 일상생활에서 어떤 느낌일지 상상도 안 가네요. 그렇죠. 그런데 P300이 현재 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면 혹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엔진 출력이 좀 약하게 설계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이런 타고난 특성까지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정밀 진단은 거기까지 파고들죠. 바로 GARS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요. GARS 유전자 검사? 네, 11가지 핵심 유전자를 분석해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뇌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자면 내 뇌의 출고 당시 설계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노력을 해도 잘 안 되지 싶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은 내 의지 문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걸 수도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보상결핍 증후군이라는 개념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보상결핍 증후군요. 네, 예를 들어 자꾸 단 음식에 손이 가거나 술이나 게임을 끊지 못하는 행동이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뭔데요? 뇌의 보상 회로에 관한 유전적 배선이 남들과 조금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서 똑같은 행동을 해도 만족감을 덜 느끼고 그래서 더 강한 자극을 계속 찾게 된다는 겁니다. 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드웨어의 문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맞아요. 그럼 제가 야식을 못 끊는 게 제 탓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듣고 위안받는 분들 많겠네요. 그렇죠. 내 탓만 하는 자책에서 벗어나서 문제를 좀 과학적으로 바라볼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내 뇌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콜레스테롤 수치 P300와 타고난 설계도 GARS까지 손에 쥐었다고 상상해보죠. 네, 상상만 해도 든든하네요. 이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에서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하나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실용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진단서를 받았으니 이제 수리에 들어가야죠. 이 자료의 하이라이트, 2026년의 실전 맞춤 처방은 어떤지 정말 궁금합니다. 체질별로 아주 구체적인 임상 비법들이 나옵니다. 오, 먼저 도파민 결핍, 시동이 잘 안 걸리는 무기력한 차, 혹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ADHD 성향을 보이는 경우죠. 네. 이때는 웰부트린이나 페니델 같은 각성 계열 약물로 가솔린을 직접 채워줍니다. 아, 직접적으로? 네. 특히 자료에서 2026년 최신 다이어트 비법으로 소개한 부분이 흥미로운데요. 다이어트 비법이요? 네. 음식 중독이 도파민 결핍과 관련이 깊은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웰부트린하고
날트렉손이라는 약물을 소량 조합해서 식욕과 관련된 뇌회로에 직접 작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음은 엑셀러레이터가 고장난 아세틸콜린 결핍이겠네요. 모래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건망증이 심한 분들 말이죠. 이 경우에는 콜린 알포세레이트, 상품명으로는 글리아티린을 처방한다고 합니다. 글리아티린. 네, 이 약물의 가장 큰 특징은 뇌로 가는 관문인 혈매 장벽을 45%나 통과해서 인지 기능을 직접적이고 빠르게 끌어올려준다는 점이에요. 와,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가 하나 나옵니다. 경고요? 네, 아세틸콜린 체릴, 즉 뇌의 속도가 느려진 사람이 멋모르고 아미트리필틸린 같은 9세대 3원계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 네. 기억력이 순식간에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질은 해당 약물을 절대 피해야 한다고 자료는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럼 브레이크가 고장난 가바결핍, 즉 불안하거나 공황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 경우에는 뇌파의 리듬 자체를 안정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고장난 브레이크를 수리해서 뇌의 과속을 막는 거죠. 어떤 약을 쓰나요? 자료에서는 가바마제핀, 그러니까 테그레톨이나 나모트리진 같은 항경련제 계열의 약물을 사용해서 뇌의 과흥분 상태를 차분하게 가라앉힌다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가 방전된 세로토닌 결핍. 이건 정말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 같은데요. 우울하고 잠 못 자는 분들요. 이 배터리는 어떻게 충전하나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배터리 충전기로 렉사프로나 뉴프람 같은 SSRI 계열을 꼽습니다. 아, SSRI. 네, 특히 불면이 주된 문제일 경우 밤에 트라조돈이나 미르타자핀을 아주 소량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임상 비법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물론 이 자료에 나온 약물 리스트는 2020년 가이드라인이라는 설전하에 제시된 예시일 뿐입니다. 그렇죠. 이건 예시죠. 이걸 그대로 따라하시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 실제 처방은 훨씬 더 복잡한 개인적 요소를 고려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약으로 부품을 교체하고 기름을 채우는 것도 대단한데 자료를 보면 아예 엔진 자체를 리부팅하는 훨씬 더 혁신적인 치료법도 있다고요? 네, 바로 2026 정밀정신의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1D TMS라는 자기장 치료 프로토콜이죠. TMS 치료는 들어본 것 같은데 원디는 뭔가요? 하루 만에 끝난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디존의 TMS 치료는 효과를 보려면 한 달 넘게 거의 매일 병원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1D 프로토콜은 단 하루 만에 기존 한 달치에 해당하는 20세션의 자기장 치료를 모두 끝내버리는 겁니다. 하루 만에요? 네, 뇌의 특정 부위에 강력하고 집중적인 자기장 자극을 줘서 오작동하는 신경회로를 말 그대로 재설정하는 거죠. 한 달 걸릴 치료를 하루 만에? 와,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네요.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거의 혁명적인 소식이겠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자료에는 이 혁명적인 치료의 효과를 다시 2배로 증폭시키는 부스터 비법까지 나옵니다. 부스터요? 치료를 시작하기 직전에 디사이클로세린이라는 약물을 먼저 복용하는 겁니다. 약을 또 먹는군요. 네, 이 약물이 뇌의 시냅스 가소성을 극대화시켜줘요. 쉽게 말해 뇌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변화할 준비가 된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아, 준비 운동을 시켜놓고 그렇죠. 그 상태에서 TMS 치료를 진행하면 효과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와, 약물로 뇌를 최적의 튜링 상태로 만들어 놓고 첨단 기기로 심경회로를 리부트한다. 정말 정밀하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완벽한 조합이네요. 맞습니다. 개인의 뇌 체질과 유전적 특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약물과 영양소를 처방하며 최신 기술을 결합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2026년 정밀정신의학의 청사진입니다. 오늘 정말 놀라운 이야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뇌를 자동차처럼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내 유전자에 맞춰 엔진 오일을 처방받고 첨단 기기로 엔진을 리부트한다. 네, 이제 뇌 건강은 더 이상 의지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한 관리의 영역이 되었다는 게 명확해지네요. 이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 아주 인상적인 비유가 나옵니다. 뇌는 우리 몸이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는 거죠. 지휘자요? 네, 지휘자가 박자를 놓치고 흔들리면 아무리 뛰어난 연주자들이 모여 있어도 불협화음만 가득할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휘자만 건강하고 명확한 지시를 내리면
제멋대로 연주하던 악기들도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낸다는 관점이죠.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당신의 뇌 엔진 소리는 어떤가요? 엑셀이 잘 밟히지 않아 답답한가요? 아니면 혹시 브레이크가 고장나 생각이 멈추지 않나요? 어쩌면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고통은 당신의 성격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뇌라는 하드웨어에 미세한 불균형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뇌를 데이터에 기반해 진단하고 또 고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손에 쥐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것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남은 건 내 뇌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작은 용기일지도 모르죠.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던지는 가장 강력하고 여운이 남는 질문을 당신께 그대로 전해드리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만약 당신의 뇌가 오늘 당장 10분 전의 속도와 전압을 회복한다면 당신은 내일 아침 어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겠습니까?